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영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주당 지지자와 만나서 얘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48.56% 대 47.83%, 즉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두 후보의 표를 합치면 96.39%입니다. 즉 3.61%를 제외하고 거의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직장, 학교, 교회나 친목 모임에 가게 되면 대구나 영남 지역이 아닌 이상 이재명 지지자와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했습니다. C라는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다가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A, B, C, D라고 모임의 인원을 설명하자면 A는 좌파, B는 우파, C는 정치에 무관심, 마지막 D는 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그동안 서로의 정치 성향은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정치 성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저 윤석열에게 투표했다는 정도로 말을 하고 넘어갔는데 좌파와 우파, A와 B 둘이 갑자기 맞붙게 되었습니다. A가 먼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비리가 많은 윤석열에 투표를 했느냐고 B에게 묻자 B는 정과 4번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정치 관심 수준이 제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마치 각 당에서 나온 대변인들이 TV 토론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슈들을 모조리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중간에 그나마 같은 우파로서 말이 통할 것 같은 B에게만 넌지시 정치 성향은 종교와도 같기 때문에 불교 신자에게 기독교를 개종하기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냐면서 대화 중단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두 사람은 이거 이러다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잠깐 대화를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에 투표했다던 A는 이내 나도 이재명이 100% 마음에 들어서 뽑은 건 아닌데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진짜 객관적으로 윤석열은 진짜 엉망이라면서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다투던 두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풀리지 않은 감정을 잠시 접어둔 채 정치에 관심이 없던 C와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 역시 듣기만 했지만 좌파인 A에 대해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고 다소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럴진데 당사자들은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은 앙금이 생겼을 것입니다. 모임이나 친구들도 문제지만 가족, 친척, 직장 상사와 이런 주제로 대화하게 되면서 정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치레로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고 묻는 사람에게 허경영 공약이 좋아 보인다고 농담을 던지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가끔 진지하게 진짜 허경영한테 투표할 거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윤석열을 뽑을 예정이다 아니면 윤석열을 뽑았다 라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대화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나 두 정당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도 할 말 없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엉터리 정책으로 집값이 이 지경이 된 것, 원전을 이제 와서 다시 살릴 것을 임기 초반에 폐쇄한다고 지랄 발광을 했던 것,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 입국을 나홀로 허용하다가 우리나라가 감염이 증가하니까 중국이 오히려 먼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한 어이없는 현실,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맞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남는 백신을 주워왔는지 전 국민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억지로 맞추게 한 일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법카로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소고기 먹는데 활용했거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것, 그리고 조카의 살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것들,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얘기를 아무리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설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직장에서 상사가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이재명을 찍으라고 했던 사건들도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어찌됐든 저희는
윤석열이 당선되었으므로 승리자의 입장입니다. 0.73%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된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쩌다 내 지지하는 후보가 되었다 라는 정도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지지자이고 정말 아깝게 0.73%로 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사회생활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